네, 이번 시간은 남은 내용 마저 보도록 하죠. 그래, 지방 2011년 거 보도록 하죠. 1번 봅시다. 관리와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는데요. 관리와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자는 직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 리더십은 리더십에 의해서, 그죠? 리더십이 리더십과 관련된 거고 관리는 직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요거는 2번이에요. 관리는 공식적 조직에서만 이루어지지만 리더십은 공식, 비공식 다 발휘된다는 것. 나머지는 1번, 3번, 4번이 관리와 리더십을 다 바뀌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죠. 간호전달 체계 유형 또는 간호전달 방법 이라고 그러는 거죠. 요 간호전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는데요. 우리가 등장한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례 방법, 기능적 방법, 팀 간호, 그다음에 1차 간호, 모듈 방법, 사례 관리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1번은 기능적 방법을 잘 설명한 거예요. 2번은 팀 간호 방법 잘 설명했고요. 그 3번에 보시면은 간호사 한 사람이 한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시까지 이거는 모듈 방법이 아니라 팀 간호 방법 다음으로 등장한 1차 간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모듈 방법은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우리가 담당을 하되 간호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팀에서 담당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은 사료관리 잘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여러분들 기획을 할 때 적용해야 되는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한 기획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 중에서 여러분들 1, 2, 3, 4가 다 기획의 원칙에는 맞는데 그 중에서 기획할 때 실행 가능한 기획안이 되려면은 인력, 물품, 기자재, 시설, 예산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기획해야 된다. 요거를 포괄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간호단위 관리자가 물품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는데요. 1번에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소모 수량이 일정하고 부피가 작다. 정수 보충 방법으로 공급한다 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얘는 보류해 놓고요. 2번 보세요. 2번 린넨은 간호단위별로 표준 수량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실사해서 손실량을 산정한다. 린넨이라던가 또는 소독물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양만큼 손실량만큼을 채워 넣는 방법이에요. 정량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거고요. 3번에 사용 빈도가 낮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여유물품을 구매처에 반납하거나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느 간호단에서 사용의 빈도가 아주 낮다던가 낮으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납할 수도 있고 또는 타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물품의 기능을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꼭 필요한 기능을 하면서도 우리가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가격 물품 물품 관리 방법을 가치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에서는 우리가 가치 분석을 잘 설명한 거예요. 1번 같은 경우 사용 빈도가 높고 소모 수량이 일정하고 부피가 작다. 정수 보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 빈도가 높은 소모품 같은 경우에 정수 보충할 수도 있고 정량 보충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정수 보충하냐면 우리가 처방용 소모품, 우리가 환자마다 처방해서 쓰는 물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몇 개 쓰면 그거를 다시 보충을 해놓는 거예요. 정수 보충인데 우리가 처방하지 않는 비처방 물건 또는 소독용, 린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량으로 보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번 보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2, 3, 4는 다 잘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방용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수 보충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비처방 물질 물건 같은 경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정량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1번은 반드시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틀리다기보다 상대적으로 고려해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하죠. 이거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그죠? 우리 파레토 차트에 대한 얘기예요. 상대적 비중. 파레토 차트. 이거는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너무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우리 통술범위. 통술범위라는 것이 관리자 밑에 두고 있는 부하 직원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옳지 않은 것, 이런 통술범위를 넓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죠. 여러분들 1번에 관리자가 기획조정 기능이 많다. 즉, 관리 기능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으면 통술범위가 적어집니다. 1번 틀렸고요. 방침이 명확하다. 명확하다면 구성원들의 행동이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통술범위 넓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표준이다. 통제가 쉬운 거죠. 통술범위 넓게 할 수 있고,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다, 구조화되어 있다, 딱 체계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통술범위 넓힐 수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죠. 피들레의 상황적합 모형에서는 상황 요소 3가지였잖아요. 예, 포함되지 않는 게 3번이죠. 근데 이 문제도 우리 앞에 거의 흡사한 K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번인 거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면허 취소 사유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면허 취소 사유가 있고 정지 사유가 있죠. 취소 사유로는 자격 정지는 2회가 아니라 3회예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면허증 대여한 경우에 취소 사유입니다. 니은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약이라던가 정식성 의약품 중독이 된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들어가요. 이 결격 사유의 하나잖아요. 결격 사유도 취소 사유입니다. 디귿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우리가 기록을 허위로 했다, 기록을 빠뜨렸다, 이런 것들은 취소가 아니죠. 정지에 해당돼요. 정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9번으로 갑시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 여러분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적 의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데, 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간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사고 방지하기 위한 난관을 반드시 우리 사이드레일을 올려서 우리가 낙상이나 골절상을 방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간호사로서. 근데 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었다. 이거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물론 당사자가 간에 해결을 볼 수도 있지만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됐을 때 법정에서는 간호사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유해한 결과가 발생됐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뭐에 해당되냐면 주의 의무 태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해서 했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을 내용이론과 가정이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성취동기 이론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 가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랬죠. 욕구를 밝혔기 때문에 내용. 그 다음에 이 성취욕구라는 것은 외부 환경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즉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론으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성취욕구 이론, 성취동기 이론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욕구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기부여와 관련된 욕구가 권력, 성취, 친교 욕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권력 욕구,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 이라 그랬는데, 우리 1번은 권력 욕구를 잘 설명한 거예요. 읽어보시고, 2번은 성취 욕구를 잘 설명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3번에 우리가 사람들이 조직이나 집단에 소속되길 원한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자 한다. 이거는 우리가 친교, 성취, 권력 욕구 중에 친교 욕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거는 친교 욕구를 우리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하죠. 직무 분석. 여러분 직무 관리 중에서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11번은 자료 수집에 대한 얘기죠.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1번, 2번, 3번은 잘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4번 보시면은 조직 목표 달성의 성패를 결정하는 역할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한다. 여러분들 기록지 중에서도
우리가 결정적인 사건, 예외적인 사건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작업기록법, 작업일지법하고 같은 거죠. 작업일지법이 이용되는 게 아니라 사건기록법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에 관해서 분석하려면 작업기록법, 일화기록법, 그다음에 예외적인 사건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사건기록법이 이용되겠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가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 과거의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라고 하면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요거는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행사한다. 구성원들의 성과를 이끌어낸다. 예, 보상을 통해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예, 구성의 성과를 이끌어낸다. 이거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보상은 경제적 보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번역적 리더십은 내적 보상, 즉 동기부여를 통해서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우리 업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니까 옳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다 잘 설명했어요. 나머지 보기를 여러분들이 꼭 짚어주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 보기도.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여러분들 통제 과정에서 첫 단계는 표준과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하는 거고 비교하고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잘 하는 것이 4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사전 동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피시험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실험 연구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실험균이 있고 대주군이 있잖아요. 그죠?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고 가해지지 않고 이 실험 연구를 하려고 그럴 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동의서 받을 때 동의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 뭐냐면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갑니다. 목적, 기간, 절차, 비밀보장 정도, 그 다음에 중간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던가 또는 또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가도록 하죠. 관리 이론 중에서 가장 최근 이론이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1번은 인간관계론을 설명한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상황 이론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3번은 과학적 관리론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위해서 조직, 인간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요거는 행동이론, 즉 행동과학론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적 관리론은 전통적 이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나 행동과학론은 우리의 신고전 이론에 들어가는 거고 상황이론이 현대이론에 들어가니까 가장 최근에 소개된 거는 현대이론에 들어가는 상황이론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여러분들 의료법에 의해서 간호사에 해줘야 되는 의무들이 있거든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반드시 간호행위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료법에 어떤 간호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냐면 우리가 투약이라던가 처치라던가 간호활동이라던가 뭐 섭취 배설이라던가 바이탈 사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진료시간이나 진단결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기록부가 아니라 진료기록부에 의사에 의해서 기재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게 설명된 것이 3번인 거죠. 맞게 조합된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17번에서는 의사결정 방식에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방법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는 집단 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단 결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뭐냐?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다뤘던 거죠. 이론 수업에서. 개인 의사결정은 비용 면에서 신속성 면에서 그 다음에 창의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수용성이라던가 질이라던가 그 다음에 정확성이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집단 의사결정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 2, 3은 개인 의사결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고 4번이 집단 의사결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더라죠. 구조과정 결과적 접근법 중에서 결과적 접근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그랬죠. 1번은 구조에 들어갈 거고 2번이 결과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구조에 들어갈 거고 4번은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번. 그 다음에 19번에 조직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랬는데요. 1번은 한 사람 밑에 부하 직원 수, 이거는 계층제가 아니라 통솔범위를 설명한 거. 아니 한 사람의 하위자는 한 사람의 직속 상관에서 지시받아야 된다. 이거는 한 사람으로부터 명령 지시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층제가 아니라 통솔범, 명령 통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한 사람 밑에 부하 직원 수를 얘기했으니까 한 사람의 관리자가 통솔하는 직원 수가 적을수록 조직의 계층이 줄어든다 라고 그랬죠. 한 사람 밑에 두고 있는 부하 직원 수가 통솔범위 맞아요. 그런데 계층 수하고 통솔범위는 어떤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솔범위가 많다, 수직계층이 많다. 우리가 통솔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계층이 적다. 통솔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솔범위가 적으면은 계층 수는 많습니다.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2번 설명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분업 전문화가 필요한 근거를 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등급화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등급화한 거는 계층제를 설명한 거예요. 명령 통일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더라죠. 직원운용. 여러분들 직원운용이라는 것이 조직 생활에 맞게끔 행동을 교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맞게끔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직원운용인데 직원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원리로는 옳은 것 이러랬죠. 여러분들 1번에 문제 행동보다 사람이 초점이 된다. 우리가 행동을 수정 조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둬야 돼요. 1번은 바뀌어 설명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잘 설명했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은 천천히가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시기적으로 늦으면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으면 안 되죠. 그래서 3번도 천천히가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공개적으로 이거 옳지 않죠.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사기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2012년도 지방에서 출제됐던 간호관리 문제 봅시다. 예, 1번 보더라죠. 카츠는 관리자가 갖춰야 될 기술을 3가지를 제시했잖아요. 예, 인간적, 개념적, 실무적 3가지인데 최고 관리자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개념적, 중간 관리자는 인간적, 그다음 하위 관리자는 실무적인 거죠. 답은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허시어 블랜차드의 상황 대응 리더십 이론은 요거는 우리 앞에서 문제 풀 때도 다뤘었죠. 그죠? 그 리더십의 유형을 과업지향성, 관계지향성에 따라서 지시, 설득, 참여, 위임 이렇게 분류했고요. 성수도는 4단계로 분류했죠. 하, 중하, 중상, 상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랬는데 가장 좋은 게 위임적이다, 참여적이다 이렇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성수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설명해야 되죠. 1, 2번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직원의 성수가 높을수록 과업지향적 리더가 좋다. 그렇지 않죠. 성수가 낮은 경우가 과업지향적 리더가 지시적인 리더 아니겠어요? 성수가 낮을 경우에 적합하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성수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지향성이 높은 리더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상일 때는 참여적, 상일 때는 위임적 리더가 바람직한 위임적 리더인데 우리가 우리 관계지향이냐 과업지향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수가 높은 경우에는 과업지향보다는 관계지향 리더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꼭 3, 4번 보기가 사실은 아주 적합하게 나왔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의 유형이 4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나온 건 아니죠. 그러나 대체로 성수가 낮을 땐 과업, 그다음에 성수가 높을 때는 관계 지향성이 좋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설명한 것은 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4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번 가도록 하죠. 업무 표준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과학적 관리론이죠.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은 업무에 대한 시간 동작을 분석해서 능률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과업으로 표준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우리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가 복원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 이직률 낮추기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 창의적인 방법을 물을 때는 브레인스토밍을 묻는 거죠. 근데 요 문제는 보기가 신고전, 시스템 이론, 카오스 이론, 고전 이론 이렇게 나왔는데요. 문제하고 보기하고 안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복원에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브레인스토밍을 묻는 창의적 방법, 브레인스토밍이고 이와 관련된 이론이라 그랬네요. 그대로 문제를 보자면 여러분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자유분방하게 우리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정합니다. 그대로 문제를 풀자면 문제가 완전하게 복원되진 않았는데 우리가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자유분방하게 토론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유분방하게 토론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안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이론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카오스 이론. 그래서 이 문제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보시고, 앞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카오스 이론.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3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확하게 복원되진 않았으나 그냥 카오스 이론에 해당되는 우리 불확실한 것을 예측할 때, 우리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하죠. 시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1번 보시면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들 오늘날에서 시간관리 매트릭스로 시간관리 하자면 중요성과 긴급성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하는 것, 인간관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 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에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시간관리는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과 사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번은 뭐가 아닌 뭐 중심으로,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관리 1세대가 메모지, 그죠? 그 다음에 약속기록부 이용하는 것이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는 목표나 우선순위 활용하는 것, 4세대는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서 우리 시간관리 매트릭스 이용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가도록 하죠.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줬잖아요. 이거를 후광효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후광효과는 우리가 긍정적 후광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소가 나머지 요소에 영향을 준다. 후광효과. 우리가 중심화, 관대화, 이거는 뭐였었냐면 가치 판단상의 착오로 항상 후하게, 모든 사람 후하게가 관대화, 모든 사람 중간 점수대가 중심화 경향이죠. 4번에는 근접으로는 근접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인사고과 항목상, 그 다음에 거리상 가까울 때 영향을 받으면 근접 오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우리가 마케팅 믹스, 우리가 4가지가 있었잖아요. 4가지가 있었는데 그 마케팅 믹스 활동을 잘 설명한 것이 뭐냐는 거죠. 기억번에 보시면은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접근성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유통 경로죠. 이거 맞는 거고요. 2번 니은번에 우리가 상품이란 서비스로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거다.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상품이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 맞는 거고, 디귿번에서는 광고, 의뢰, 판매 촉진. 이거는 제품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촉진 활동인 거죠. 예, 그래서 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정가, 할인, 홍보, 공제, 내용 등이 가격에 들어간다. 라고 그랬는데요. 정가나 할인, 공제, 요건 맞는데, 홍보 부분이 옳지 않은 거죠. 홍보는 촉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죠. 조직 구조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었잖아요.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입니다. 예. 복잡성은 이건 뭐라고도 나오냐면 분화도라고도 나와요. 분화도 같은 거예요. 답은 여기서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죠. 간호사의 안전관리 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거를 안전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우리 그 9번의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으로 수정해 주세요. 우리 소화기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요거는 맞는데, 잠금 장치, 우리 열쇠를 잠궈 놓는다던가 이런 거는 옳지 않죠.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신속하게 조치 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요. 나머지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으로 적절하게 설명한 거예요. 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도록 하죠.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러는데, 우리가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해서 그 조직 관리할 때 반영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선발 배치에 있어서 적정 배치하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의 특성과 직무 특성을 잘 고려해서 배치해야지 적응도 잘하고 우리가 간호사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간호사의 연령,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겹치지 않도록 배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복원되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선발할 때, 배치할 때, 이동할 때, 이럴 때 연령이라던가 학력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적절합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하죠. 간호조직 문화가 간호조직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이러는데요. 예, 기억번에 보시면은 조직 문화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며 이 부분이 옳지 않은 거예요. 통합성을 유지한다. 이건 맞아요. 조직 문화는 조직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이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 특성이 옳지 않고 스스로 통합성 유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에 공유하는 가치신념, 가치신념을 얘기하면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거고요. 몰입도나 적응이나 직무 만족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조직 문화는 변화 저항적이에요. 이건 맞아요. 조직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 저항적이다. 이건 맞는데 쉽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는 바꿀 수는 있지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리을번은 옳지 않은 거고요. 미음번은 효과성, 효율성, 생산성,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맞는 거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시다. 프로젝트. 여러분들 프로젝트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행렬 조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프로젝트 조직은 비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좌우돼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조직 내 구성원들이 거의 완벽한 수평 관계를 갖는다. 여러분들 수평적 조직은 맞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수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수평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추진하는 업무의 일관성. 여러분들 이거는 임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일관성 유지하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4번에 달성 목표가 완성되어야 될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예,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업무일 때 보통 프로젝트, 우리가 TF팀, 업무팀을 구성을 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재의 답이 1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2번으로 바꿔주세요. 2번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도록 하죠. 조직구조, 우리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직구조가 뭐냐라고 했는데, 기능구조와 생산구조가 분리가 아닌 프로젝트 조직이 완전히 개선 조직에 첨가됐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수직 조직이 있고 우리가 수평 조직인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개선에 첨가돼서 수직 수평으로, 일상적인 건 수직으로, 그 다음에 비일상적인 거는 수평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직이 매트릭스예요. 일명 행렬 조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의 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으로 정정합니다. 정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예, 우리 TQM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1, 2, 3은 우리 QA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임상에 초점을 둔다. 문제 해결, 사후에 발생한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제한된 구성원이 참여한다. 이거는 우리 QA에 대한 거고요. 고정된 표준이 없이 계속 표준을 올려가는 것이 TQM이에요. 그래서 4번이 잘 설명한 거예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기획과정. 여러분들 기획이라는 것이 조직 안에서 기획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과정의 첫 단계가 뭐냐?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현황 분석 문제 확인하고, 대안 탐색해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안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잘 나열한 것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6번 효과적인 위임. 여러분들이 위임할 때 고려될 요소로 적절한 것, 이런 얘기죠. 맞게 설명한 것이 능력에 맞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죠? 부하 직원 중에서 위임하는데 우리가 업무를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는 거고요. 중요하다면 위임이 잘 안 돼요. 낮춰야 되는 거죠. 니은번도 맞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지식 견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맞고요. 업무가 복잡하다. 복잡성을 고려해서 위임 정도가 달리한다. 이건 맞는 거예요. 우리 업무가 얼마나 복잡하냐 또는 전문적이냐에 따라서 그걸 잘 수행해야 되는 사람에게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성을 고려해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위임할 건가 이런 게 결정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대인관계 역할에 포함되는 것, 이러랬죠. 민츠버그는 관리자의 역할을 10가지로 얘기했는데 10가지의 관련성에 따라서 3가지 범주로 나눴잖아요. 우리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도자, 섭외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와 관련해서는 전달자, 그 다음에 수집자, 대변인 이렇게,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협상,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기업가, 자원분배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관련된 거는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우리가 어떤 성과가 같았는데 투입 비용을 줄였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다면 이거는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효율성 효과성에서 효율성을 설명한 거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19번 갑시다. 간호단이 물리적 환경을 잘 조성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환경관리, 우리가 환경관리 통해서 어떤 조건을 잘 갖춰야 되는가, 적절하지 못하게 설명한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1번은 눈의 피로 방지, 우리 조명은 피로를 방지하면서도 환자 안정, 그죠? 간호사 업무 능률 적합해야 돼요. 그래서 1번도 어쨌든 잘 설명한 거예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간호사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음으로 보자면 40dB를 이하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병실 이렇게 쓰세요. 병실 같은 경우는 30dB 이하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병원 환경에 적합한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20에서 30. 요거 옳지 않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은 업무 능률을 높이는 데는 18에서 20도씨가 적합한 거로 우리 16에서 20, 그러니까 18도씨 전후가 적합한데, 우리 학습 능률을 높이는 거는 18도씨 전후가 적합한데요. 병실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절 온도가 일반적인 온도보다 약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23도씨 요 사이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틀렸고요. 체온 조절에 적합한 습도는 50% 내외예요. 40에서 60, 50% 내외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온도, 습도 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격리실이다. 예, 우리 감염병 환자 같은 경우는 격리를 하잖아요. 격리실 같은 경우에는 양압 음압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다른 말로 환기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적절한 환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호흡기계 감염병 환자가 입원해 있다면 우리가 환기 조절 장치가 잘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잃어버렸죠. 옳지 않은 것 1번에 직무 분석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서 계층화시키는 분석 도구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치와 중요에 따라서 계층화시키는 거는 분석이 아니라 직무 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2번, 3번, 4번 다 잘 설명됐어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는 것. 기출문제는 우리가 그 지방수탁 2010년, 11년 두 해 빼놓고는 다 복원된 거예요. 수험생에 의해서. 근데 많은 수험생이라기보다 제한된 수험생에 의해서 복원돼서 수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복원됐다고는 좀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파악하는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출문제로 출제됐던 곳에서 출제가 된다면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틀린다면 합격하고 좀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그거 중심으로 내용 반드시 정경하셔서 출제됐을 때 절대 틀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추가해 가면서 우리가 추가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험서는 당연히 보시고요. 더 추가해서 혹시 보신다면 우리가 대한간호협회에서 나온 협회 문제를 참고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로 수업하는 거는 요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문제는 계속 추가해 가서 준비해 가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열심히 주셔서 감사합니다.